자, 오늘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2025년의 새로운 계획,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하나가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출산율, 정말 1970년대 이후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하락 속도는 정말이지 국가적인 위기감을 더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불과 50년 뒤에는 한국 인구 10명 중에 3명이 사라진다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계획,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부양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총부양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아이와 어르신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2072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00명이 무려 119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바로 존립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주 포괄적인 새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들, 바로 그 핵심을 겨냥한 아주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과 교육, 그리고 주거 문제, 이 세 가지 핵심 분야에 말 그대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분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부터 어떤 주요 변화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아빠, 엄마가 같이 3개월 이상 휴직하면 둘이 합쳐서 총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고요. 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아빠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무려 20일로 늘리고요. 또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해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주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기고요.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뽑을 때 주는 지원금도 더 늘려서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핵심 분야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죠. 바로 어마어마한 양육비와 집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국가 책임 돌봄으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2025년부터 5세 아이들 교육과 보육은 아예 무상으로 하고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 학교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낳고 기르는 부담, 더 이상 가정에만 떠넘기지 않겠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해서 매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요. 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확 올립니다. 난임 지원도 늘려서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단순히 정책 내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더십과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 그 스타일의 변화를 또 다른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600만 국민의 시간이다. 이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같아요. 그냥 앉아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 이걸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일부 분석을 보면요. 과거에는 좀 신중하고 정적인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모든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눈에 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실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정책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부처들이 저출산 관련해서 쓰는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조정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회부 총리가 직접 이끌면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책 실행에 힘을 실겠다는 거죠. 사실 지난 20년 가까이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여러 부처의 정책이 흩어져 있어서 이걸 하나로 모아서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즉 전담 부처가 없었다는 거죠. 집중력과 권한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 하는 시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의 이번 계획은 그야말로 역대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아주 야심찬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대책은 단순히 돈 몇 푼 더 주는 걸 넘어서 파격적인 혜택과 강력한 정부 조직, 그리고 속도감 있는 리더십 스타일, 이 세 가지를 전부 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 전체의 방식을 뿌리째 바꾸려는 아주 포괄적인 시도인 셈이죠. 하지만 지난 20년간 정말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은 계속됐습니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다를까요? 이 파격적인 혜택과 강력한 실행력이 결합된 야심찬 계획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